이야기는 소도시에서 조용히 한약방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한 중년 여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그녀는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살아간다. 세상이 조금만 거칠게 다가와도 바로 상처를 입는 아들 도준. 그는 세상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눌하고 더디지만 엄마에게는 전부였다. 엄마는 늘 아들의 뒤를 지키며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노심초사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여고생이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고 경찰은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도준을 지목한다. 그는 사건 당시 기억도 희미했고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항변조차 할 수 없었다. 경찰은 그의 천진한 말투를 증거처럼 몰아가고 결국 도준은 자백을 강요받고 살인 혐의로 체포된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녀는 억장이 무너진다.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으며 동시에 아들의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가난한 노모의 외침은 그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보호 본능으로 치부되며 모든 구조는 이미 도준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돌아가지 않기 시작한다. 엄마는 변호사도 돈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기로 결심한다. 사건의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목격자를 수소문하며 의심스러운 동네 청년들 뒤를 밟는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여정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경멸하거나 조롱하며 때로는 무시하거나 위협했다. 그러나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다.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모두가 외면한 골목과 기억 속을 더듬으며 그녀는 기어이 도준의 무죄를 입증할 단서를 찾아낸다. 하지만 그 단서는 다시 그녀를 절벽 끝으로 몰아넣는다.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오히려 도준이 진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엄마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범인을 찾아낸 순간 그녀는 선택한다. 정의보다, 진실보다, 세상의 질서보다 그녀는 아들을 택한다. 그녀는 모든 걸 감춘다. 진실을 묻고 사람을 죽이고 증거를 없앤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떨고 울고 괴로워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엄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그녀는 도준을 평온하게 돌려받고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함께 살아간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침묵과 외면의 무게를 춤으로 달랜다. 텅 빈 버스 안, 흔들리는 몸짓, 그녀는 그렇게 춤을 춘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 춤은 자신을 지운 채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간 엄마라는 존재의 고백이자 절규였다. 마더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말하고 고요 속에서 울부짖으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잔혹한 선택을 감내한 한 여인의 비극을 마주하게 만든다. 그녀의 사랑은 지극하지만 그 끝은 파괴였다. 그러나 그 모든 모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녀를 비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었고 또 누군가의 엄마였기 때문이다. 슬레이트 마더 작품 해설 약 6만 자, 한 달락. 마더는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단순히 범죄 미스터리 장르의 탁월한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인간 본성의 이중성과 사회의 윤리 구조가 개인의 감정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정교하게 파헤친 심리 서사극이며 엄마라는 보편적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통찰의 서사다. 봉준호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숭고함과 광기, 그리고 그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를 무섭도록 날카롭게 묘사한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채와 미로 같은 시골 마을의 구불구불한 골목, 쓸쓸한 공간 구성, 그리고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정적 속에서 인물의 감정을 비틀며 관객의 무의식을 자극한다. 중심 인물인 엄마는 극중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엄마이고 그것은 그녀의 존재 전부를 대변한다. 이는 사회 속에서 여성, 어머니, 보호자라는 이름이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오직 역할로만 규정짓는지를 은유한다. 그녀는 개인의 욕망도 인격도 없이 단지 아들을 위해 살아가고 존재하는 인물이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강렬한 모성은 사건이 전개되며 점점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감정으로 변질되어 간다. 도주는 그 반대의 축에 있다. 그는 한없이 순수하고 무해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며 진실을 이해하는 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다. 그는 자주 기억을 잃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며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엄마의 죄를 가능하게 만든다. 도주는 죄를 지었는가? 혹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죄를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였는가? 이 질문은 곧 영화의 핵심을 찌른다. 마더는 범죄의 진범 찾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 범죄 앞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추적한다. 엄마는 아들이 저지른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효화시키려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의 부모나 억울한 시민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 진범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고민하지 않는다. 선택은 단호하며 그 선택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 그리고 윤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러나 그 행위마저도 관객은 쉽게 비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선택 뒤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도덕이 얼마나 감정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믿지만 마더는 말한다. 그 모든 기준은 상황에 따라 무너질 수 있으며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인간은 그 어떤 이성도 윤리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영화는 이를 법정이 아닌 삶의 구석구석에서 서서히 드러낸다. 엄마는 도준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남은 삶마저 오직 그의 안위를 위해만 존재하게 만든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조차 감정으로 정당화하고 그것을 애써 지워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한 인간이 아닌 사랑이라는 본능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이 영화는 모성의 무게를 찬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게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그리고 그 잔혹함이 얼마나 쉽게 인간의 윤리를 침식하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준다. 영화는 비주얼적으로도 이러한 메시지를 철저히 구현한다. 어둡고 황량한 마을, 혼자 걷는 엄마의 뒷모습, 점점 흐려지는 도준의 표정, 잔인한 사건 현장,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 버스 안에서 혼자 춤을 추는 엄마의 장면. 그것은 해방이 아닌 도피의 몸짓이며 죄의식이 아닌 망각의 기도다. 그녀는 모든 기억을 눌러 담은 채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루를 살아가고자 한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관객은 그 춤을 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봉준호 감독이 의도한 관객의 감정 상태이며 마더는 이처럼 영화 그 자체가 하나의 질문이 되도록 구성된다. 결국 마더는 모성이라는 절대적인 언어를 통해 인간의 한계와 사회의 모순을 동시에 조망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영화의 진짜 비극은 엄마가 모든 죄를 숨기고 도준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결말이 아니라 그 결말이 너무도 평온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죄의식에 잠기지 않고 오히려 기억을 지운다. 그녀가 마지막에 꺼내든 침술용 바늘은 단지 육체의 통증을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신의 기억을 마비시키는 상징적 장치다. 그녀는 스스로를 잊는 방식으로 죄를 지운다. 그리고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 이 영화는 말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잊기 위해 춤을 춘다고.